8화 별명 캣킬러 강아지와 프랑스의 굴 양식장 체험하고 조개줍기. 이 개가 고양이를 3마리나 죽였어요. 집주인은 우리와 동승할 개의 프로필을 그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그 개를 캣킬러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순진무구한 전과자 캣킬러와 프랑스인 두 남자 그리고 우리 부부는 굴 양식장으로 가는 보트에 올라탔다. 그날은 2017년 7월 한여름날이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날씨가 그리 덥지는 않았다. 캣킬러는 집주인 친구의 애완견이다. 어부랑 같이 어견이 된 것 같이 보트에 펄짝 잘 뛰어올랐다. 집주인도 한때 레스토랑을 해서 그런지 그 40대 후반의 어부의 일을 자주 도와주러 갔었다. 경쾌에 발랄한 어부의 개와는 달리 그 어부 친구는 바다서 사는 야쿠자같이 생겼다. 깡마른 몸매에 곱슬머리, 무표정한 얼굴과 햇빛과 연륜으로 깊게 주름이 패인 그런 얼굴이다. 아마 집주인이 우리 둘 사이에 없었다면 그 사람이 배를 탔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인상이었다. 반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소도 짓고 친절하기까지 해서 점차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부에게는 짐 캐리 주연의 마스크에 나오는 그 천재개원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 어부 친구는 바닷가 근처에서 해산물 레스토랑을 했다. 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프랑스인 집주인과 렌트 계약을 할 때였다. 영어 까막눈인 집주인이 불어 영어 통역관인 어부의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얼굴을 튼 사이였다. 굴을 따서 씻기 편하게 배는 평평하고 넓었다. 부슬비를 피하기 위해 배 조종실 안에 모두 들어가서 앉았다. 4명의 성인과 개 1마리 그리고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그들의 짐들로 더럽고 불편했다. 1시간 30분 정도 자전거보다 느린 배를 타고 가니 만의 끝자락에 굴 양식장이 있다. 굴이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커야 하니 그렇게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단다. 양식장은 오이스터 베드란 게 있다. 화단처럼 물 위에 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굴씨 같은 걸 늘어 놓는다. 그 굴씨가 자라면 망에다 놓고 기둥 같은 것에 매달아 놓으면 바닷물 속에서 굴은 스스로 큰단다. 이 바다는 나라 거라 개인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부는 프랑스 정부에 매달 월세를 내고 굴을 키운단다. 내가 만약에 더 이상 굴 양식장을 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단다. 캣킬러는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첨벙첨벙 앞발을 휘저으며 놀고 있었다. 어부가 굴 양식장 관리하는 동안 우리는 조개를 캐자고 했다. 집주인은 바게트와 호미를 우리에게 하나씩 주었다. 입 벌어진 조개는 상한 거니까 입 담은 것만 캐오라 했다. 입 담은 것만 잡아왔어도 나중에는 바닷물 담긴 바게트에다 넣고 물 위에 뜬 건 상한 거라고 또 다 버렸다. 양식장에서 바다 중심 쪽으로 더 걸어가 갯벌에서 조개는 캐고 굴도 몇 개 주웠다. 비는 우리가 양식장 도착했을 때 멈췄고 하늘만 좀 흐린 상태였다. 출발할 때 비가 와서 남편이나 나나 자외선 차단 크림을 안 바른 상태였다. 각자 들고 바켓에 조개가 다 차갈 무렵 집주인이 배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손짓도 했다.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 조금 더 조개를 캐고 싶었다. 저 멀리 우리 보트가 보였다. 가자니까 군말 없이 집주인을 따라가긴 시작했다. 한 20m 정도 걸었을까? 바닷물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닌자 거북이도 아니고 소리 없이 물은 나를 향해 밀려 들어왔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엄청 빨라서 발목 종아리 무릎으로 순식간에 차올랐다.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물살에 치여 내 발걸음도 무거워졌다. 물이 허벅지까지 올라올 때는 이러다가 물살에 쓸려갈 수 있다는 공포가 몰려왔다. 바지를 잔뜩 위까지 걸어 올려서 속옷이 젖지 않도록 올려붙였다. 다행히 젖은 속옷은 축축하게 나머지 시간을 보내기 전에 보트에 도달했다. 난생 처음 바닷물이 거인의 억센 속길처럼 느껴졌다. 그제야 좁게 캐다가 죽었다는 사람들의 과정이 이해가 갔다. 물 들어오는 걸 보고 움직이면 육지로 가기 전엔 끝장난 거다. 우리야 집주인이 물때를 잘 알고 있어서 간당간당 제 시간에 받아서 나왔지만 자연은 인간의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도착하고 양식장에서 5, 6일치 팔 굴을 딴 어부 친구가 배에 시동을 걸었다. 캣킬러가 시동 소리를 듣고 노는 걸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캣킬러와 우리 보트 사이에는 오이스터 베드 3개가 가로막고 있었다. 물이 없을 때는 폴짝폴짝 뛰어서 가도 되는 거리였다. 그러나 오이스터 베드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서 헤엄을 쳐서 건너야 했다. 캣킬러는 물 위로 뛰어들어 허둥거리자 그 작은 몰은 물살에 쭉 빨려 내려갔다. 우리에게 직진해 와야 되는데 쭉쭉 옆으로 미끄러지니 개가 헤엄쳐야 하는 길이는 점차 길어져 갔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배의 시동소리에 오는 어견이니만큼 바둥바둥 헤엄쳐서 우리가 있는 보트로 올라타서 꼬리를 흔들었다. 캣킬러의 생존 헤엄이 펼쳐지는 동안에도 무표정한 어부친구는 개에게 얼굴 한번 돌리지 않았다. 늘 있는 일이라 캣킬러가 잘할 거라는 콘크리트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캣킬러가 안전하게 배에 올라타자마자 출발해서 레스토랑까지 가는데 다시 1시간 반 걸렸다. 육지가 가까웠을 때는 바다의 가로수처럼 나무가 박혀있는 게 보여서 물어보니 백길을 표시한 거란다. 육지로 가까이 올수록 바닷물이 얕아지니 보트가 바다 진흙에 박히지 않게 바닷길을 표시해 준 거란다. 바닷길 지도도 어부는 가지고 다녔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집주인이 주는 화이트 와인 한 잔씩을 얻어먹고 나오는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잡은 조개를 집주인이 주지 않았다. 조개 잡은 거 달라고 말하기도 좀 찌질해 보여서 남편과 집에 오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뒷담화만 쳤다. 받아서 죽을 뻔한 위험을 감수하고 캐낸 내 자식 같은 조개를 가로치다니 구두쇠 주인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런 오해는 다음날 바로 풀리고 집주인은 다시 우리에게 임신 좋은 사람으로 돌아갔다. 그건 그 다음날 아침에 그가 비닐봉지에 조개를 잔뜩 넣어가지고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조개와 굴이 섞여 있었다. 들어보니 하루 동안 그 레스토랑의 옆에 있는 우물에서 해감을 해왔단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질문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 오해가 쌓였던 것 같다. 나는 그날 조개통화로 기분이 좋아지고 반면 남편은 햇빛에 얼굴과 팔다리가 구워져서 멍게처럼 돼서 몸져 누워버렸다. 나는 하나도 타지 않았는데 남편은 백인이라 확실히 햇빛에 무력하다. 강한 피부를 가진 아시아인으로 태어난 걸 조상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에서 만나요.